4단계 운동으로 지금 소파에서 일어나자. 1980년 겨울 차를 몰고 YMCA 피트니스 센터로 향했다. 러닝머신에서 넘어지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손잡이를 꽉 움켜쥔 채 운동했다. 땀이 비오듯이 흘러내렸다. 당시에 나는 형편없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전력을 다해 운동했다. 아마도 인체 조직이 망가졌을 것이다. 원하는 몸을 만들려면 운동, 휴식, 올바른 식사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운동복을 입고 있다면 체육관에 갔다고 최신 기기를 사용한다고 운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운동은 집중을 필요로 한다. 요가 강사들은 집중하는 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부른다. 역도 선수들은 무거운 역기로 균형을 잡을 때 더 빠른 효과를 얻는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운동 동작을 인식하면 할수록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한다. 운동에 집중되는 신경세포와 근육세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모든 동작에 집중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달리기 할 때는 폐 깊숙이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는데 집중하라. 계단을 오를 때는 한 층에서는 종아리 근육에, 다른 층에서는 엉덩이 근육에 사용하는데 집중하라. 몸의 서로 다른 부분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작에 집중하라. 이 원칙은 어떤 형태의 운동에도 해당되며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작은 비밀 하나를 알려주겠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최고의 항우울제보다도 효과적이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 보상 정체를 활성화하는 화학물질인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 우울증에는 운동 뛰어다니고 산책을 하고. 베이비붐 세대는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 놔두었는지 잊어버리곤 한다. 농담삼아서 조기 치매에 걸렸다며 실소짓기도 한다. 하지만 가볍게 웃어 넘길 일은 아니다. 견고한 성격이 무너지는 것도 미세한 균일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건망증이 계속되고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면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과학자들은 조기 치매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했다. 60에서 79세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다. 실험 대상자들은 6개월 동안에 일주일에 사흘, 하루에 1시간씩 에어로빅을 했다. 그 뒤에 MRI를 찍어보았는데 기억을 담당하는 중추신경세포가 증가했다. 세포 수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예측하기 어려우며 신경세포도 평생 성장하고 분열할 수가 있다. 치매로 자신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가? 내가 젊어지기를 원하는가? 당신도 알고 있다. 지금 소파에서 일어나자.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구별하는 포인트는 운동의 강도다. 유산소 운동은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반면에 무산소 운동은 운동에만 전념해야 하므로 더 높은 집중력을 요구한다. 그 보상으로 새로운 수준의 근육과 근력을 얻을 수가 있다. 운동을 매우 격렬하게 해서 몸이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면 무산소성 역치라는 더 높은 수준의 운동 영역으로 들어간다. 무산소성 역치는 신체가 유산소 상태에서 무산소 상태로 전환되는 지점을 말한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몸의 피로도가 순식간에 높아진다. 인체의 대사 관리 부서는 무산소 운동이 끝나면 열심히 일한 근육을 기록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일한 근육은 더욱 강화된다. 무산소 운동은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문구의 전형적인 예이다. 무산소 운동은 지방을 연소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무산소 운동은 군살을 아주 빠르게 단단한 근육으로 바꾸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운동은 어느 강도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결론은 당신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높은 수준이 아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운동대사연구에서 의사들은 강도 높은 운동을 최소 얼마나 해야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실험 대상자들은 2주 동안 월수금 3일 동안 인터벌 트레이닝을 진행했는데, 인터벌 트레이닝은 높은 강도와 낮은 강도의 운동을 번갈아 하거나 중간에 불규칙한 휴식을 취하는 훈련 방법이다. 실험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4회로 시작해서 서서히 7회로 늘려갔다.
각 구간마다 전력을 다해서 자전거 타기 30초와 휴식 4분으로 이루어졌고 2주를 통틀어서 총 15분의 운동을 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모든 실험 대상자의 운동 능력이 100%로 형성되었다.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이다. 2주에 걸쳐서 총 15분 동안 적기 설기로 자전거를 타더니 근력이 2배로 좋아진 것이다. 인체에는 가장 긴급한 신호, 적기 설기로 달리라는 신호에 엄청난 영양 형성을 보였다. 헬스 트레이너들이 마지막 한 번 더를 외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몸은 도시 교육 전문가처럼 과학적으로 확정한다.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고 건강한 식사를 해라. 무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균형 운동을 하자. 그런데요. 성공적인 3가지 운동 습관은 마음 챙김을 하고 의식적으로 몸을 사용하자. 가장 좋은 운동은 몸 전체를 쓰는 것이다. 엄지 씨름을 할 때도 마찬가지. 자세, 균형, 호흡에 신경을 쓰면 손가락을 더욱 효과적으로 움직여서 상대의 손가락을 누를 수 있다. 운동은 재밌어야 한다. 몸에 부담을 주거나 통증을 일으키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시간관리. 몸을 해독하고 싶은가? 유산소 운동은 염증을 일으키는 몸 안의 노폐물을 청소해준다.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10분으로 시작해서 매주 10%씩 늘려가라. 한 번 더 무산소 운동. 체중 증가는 영양의 불균형 상태에서 인체가 수행하는 기본 행동이다. 나쁜 소식은 명확한 메시지 전달과 방해 전파 사이의 전투가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부 환경은 갖가지 개성한 식품과 뒤틀린 화학물질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반면에 악어는 천연 음식뿐이다. 좋은 소식도 있다. 다행스럽게 정크푸드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익한 대안이 있다는 사실이다. 맥도날드의 프랜차이즈를 좋아한다면 집에서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더 맛있는 감자튀김을 만들 수가 있다. 정크푸드는 더 허기지게 만들지만 천연 음식에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원과 같은 식욕 억제제가 풍부하다. 과도한 당과 씨앗 기름과 같은 염증 유발 식품은 정상적인 세포 발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체중을 증가시킨다. 지방을 축소하는 요인은 오메가6, 아르키돈산 등등등등. 인슐린 호르몬 지방수를 늘린다. 세포수를. 콜티솔은 지방세포 증가를 촉진한다. 당은 인슐린 호르몬 수치를 높인다. 간에서 중성지방을 더 많이 생성하게 한다. 메가트랜스 지방 활성산소 생성하고 세포막을 파괴하고 염증을 촉진한다. 불필요한 지방을 축적하게 한다. 지방을 제거하는 요인은 운동이다. 인슐린 수치와 콜티솔 수치, 수많은 염증과 지방 생성 물질을 낮춘다. 수면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수치를 낮춘다. 염증과 지방 세포 수를 줄인다. 공액 리노레산 지방 세포 수를 줄인다. CLA 레티노이드 지방 세포 수를 줄이고 식욕을 억제한다. 비타민 A와 A 전구체에 포함되어 있는 거.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주는 콜레스테롤과 렙틴. 저탄수화물 식단의 장애물어. 저탄수화물 식단은 몸의 에너지 대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자기혁명과 같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키토플루 감기 같은. 다음으로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키토래쉬, 발진 같은 것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아세톤, 우리 몸은 케톤을 발생시키는데 이때 땀으로 케톤 아세톤이 방출된다. 저도 키토플루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2주 동안 두통과 불면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가면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급박한 대장 신호에 대처하기 위해서 장거리 목적지를 가는 대중교통 대신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편인데 저는 수십 년 동안 가면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탄 식단을 하고 나서 이제 화장실에서 황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키토플루와 키토레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물과 소금의 섭취를 늘리십시오. 물과 셋째로 칼로리 제한하지 마십시오. 둘째는 탄수화물 용량을 몸은 갑작스러운 탄수화물 제한으로 인해서 과민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다. 넷째는 적절한 운동을 하십시오. 다섯째, 케토레시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경우에 기능의학을 공부하고 만남을 가져보자 했네요. 10장으로 아름답게 나이 드는 법은 완벽한 건강은 비밀에 쌓여있지 않다. 진짜 음식을 먹으면 자연은 몸의 DNA에게 직접 말을 건다. 콜라겐, 젊은 피부를 유지하는 정수. 자, 콜라겐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원료로 만들어진다. 콜라겐은 다른 조직들과 달리 대사 균형에 굉장히 민감하다. 콜라겐은 피부가 유연하게 늘어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단백질이다. 콜라겐은 몸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단백질이다. 콜라겐 분자는 매우 복잡하다. 상처가 낫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단단한 콜라겐이 만들어져야 하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다. 모든 콜라겐은 아미노산 사슬의 세 가닥으로 꼬여 3중 나선을 이루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운 좋게 튼튼한 콜라겐을 소유한 사람은 피부에 주름이 잘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절 및 혈액순환의 위험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염증 유발 식품인 당과 씨앗 기름은 날마다 관절을 손상케 하는 연마제의 역할을 한다. 콜라겐 치유를 돕는 가장 높은 방법은 당연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다. 좋은 음식, 울퉁불퉁한 형태로 뭉쳐있는 지방 셀룰라이트의 원인이 비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셀룰라이트는 매끈한 형태를 유지해줄 적절한 연결 조직이 없는 부위에 형성된다. 나는 허벅지에 심각한 셀룰라이트가 생긴 연예인들의 사진을 보면 아마도 담당 영양사로부터 건강한 동물성 지방을 피하라는 조언을 들었을 거라고 짐작한다. 셀룰라이트를 없애려면 유익한 천연성 동물성 지방과 콜라겐이 풍부한 육수를 많이 섭취하고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입에 넣지 못하는 것은 바르지를 마라. 염증은 단어 자체로 그렇지 입이나 피부나 통증이 몸의 이상 신호를 알려주듯이 염증도 좋은 면이 있다. 염증은 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농양이 형성될 경우에 염증은 드라마틱한 업무를 수행한다. 나쁜 식습관은 선량한 세포를 환한 헐크로 변신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뺨을 찰싹 때리면 빨개진다. 왜 그럴까?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피부의 혈관을 확증하기 때문이다. 산소, 백혈구, 영양소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그런데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얼굴과 피부에 붉은 발진이 생기는 이유는 나는 병원에서 날마다 발진한 환자를 만난다. 발진은 몸에 균열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신호이다. 알레르기 반응은 염증이 보내는 복잡한 신호들로 면역 시스템이 엉켰을 때 나타난다. 면역 체계의 혼란은 스트레스, 감염, 수면, 식사에 따라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북아프리카 유목민 힌바족은 염소 저주로 만든 겉에 고운 황토, 곱게 으깬 약초를 혼합한 천연 화장품을 사용한다. 천연 화장품. 엘라스틴 동안의 비밀은 40대처럼 보이는 60세의 여성이 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하이킹을 하며 일주일에 사흘은 골프를 치러 나가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헬렌이다.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이 엘라스틴. 그녀는 사골육수와 발효 음식을 좋아하고 4대 기존 음식을 즐겨 먹는다. 모든 영양소는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해서 콜라겐을 보호한다. 비타민 A, 비타민 C, 글루타치온, 글루코사민, 오메가3는 자외선에 의한 콜라겐의 손상을 최고 80%까지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르티손 호르몬은 주름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근력 운동도 한다. 하지만
탄탄한 근육만으로는 늘어지는 피부를 막을 수가 없다. 중력과 맞서는 콜라겐의 힘은 무엇보다도 콜라겐 가족의 일원인 엘라스틴에 달려있다. 엘라스틴의 반감기는 75년이다. 이는 평생 유지가 된다는 뜻이다. 엘라스틴의 장점은 동시에 단점이기도 한데 엘라스틴은 한 번 생성되면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사춘기 이후에는 엘라스틴이 많이 생성되지 않는다. 엘라스틴은 주로 성장하는 시기에 만들어진다. 콜라겐. 헬렌은 이 책의 주인공이다. 헬렌. 저지방 식단과 고지방 식단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이가 60세로 동일한 두 남성을 보면 백인 남성은 미국의 저지방 식단을 이끌었던 딘 오니시 박사, 완전 채식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스티브 잡스의 주치이기도 하다. 잡스의 그는 의사이며 비흡연자이다. 느려진 특설은 몸속의 콜라겐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여준다. 목 아래에 있는 지방 수용체를 알파 수용체라고 하는데 에너지 과잉에 가장 먼저 반응한다. 오니시 박사의 느려진 특설의 원인은 지용성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았으며 치약 기름으로 인해서 염증 유발 지방을 섭취한 것으로 보인다. 탱글탱글한 모습하고는 차이가 있네. 반면에 전통 식단을 고수한 흰바족 남성은 매끄럽고 단단한 피부를 보여주고 있다. 흰바족은 동물성 지방 섭취 비율이 50에서 80%에 이른다. 이렇게 차이가 나네. 식단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식사를 할 것인가. 11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이거는 한 번 더